한국어 시작은 해랑 한국어 금해랑입니다. 테살로니키 출항 장면을 보시면서 테살로니키 역사와 문화, 전반적인 그리스 인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크루즈 첫 기항지가 테살로니키였고요. 테살로니키에서 하룻밤 정박을 하고 다음 기항지를 향해 출항하는 장면입니다. 테살로니키 첫째 날에는 베리아에 갔다 복사꽃은 못 보고 보기는 했지만 기대했던 장면은 아니었고 공포 체험을 했고요. 둘째 날은 시내 관광을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정돈이 안 된 느낌이었어요. 베리아 가는 길에서는 폐가가 너무 많았고 테살로니키 시내도 보면 기차역의 천장에 구멍이 뚫려서 물이 줄줄 샜고 유적지에 쓰레기와 그라피티가 범벅이고 관리가 잘 안 된 느낌이었습니다. 크루즈 여행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설문지 조사를 하는데요. 저희가 가장 안 좋았던 기항지로 이 테살로니키를 꼽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테살로니키 역사를 공부하면서 이 도시에 좀 미안했고 다음에 테살로니키를 간다면 좀 더 애정어린 시선으로 이 도시를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테살로니키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요. 아테네에 이어 그리스에서 둘째로 큰 도시입니다. 그리스의 공동 수도라고 불리는데 동로마 비잔티움 제국 시대에는 제2의 도시로 수도 비잔티움과 함께 수도의 지위를 누린 데서 유래한 명칭입니다. 테살로니키는 알렉산더 대왕의 여동생 이름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매제, 즉 테살로니키의 남편인 카산드로스 왕이 BC 316년에 이 도시를 건설하고 자신의 아내 이름을 붙였습니다. 테살로니키는 마케도니아 왕국이 BC 168년에 멸망한 이후에도 로마 제국의 주요 대도시로 번성했습니다. AD 50년경에 초기 기독교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선교 여행에서 이 도시의 유대교 교회당을 방문해 기독교 신앙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이후 사도 바울은 이곳의 첫 교회에 편지 2통을 보냈고요. 이 편지는 신학 성서에 포함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라고 불립니다. 동로마 제국 시대에는 서로마와 동로마, 아시아를 연결하는 교역의 중심지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동로마 제국은 7세기부터 10세기까지 유럽, 아랍, 슬라브, 불가리아 등에 시달렸지만 테살로니키는 계속 번성했습니다. 1423년 이후에는 베네치아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1430년에 오스만 제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오스만 제국 시절에도 테살로니키는 번영하는 대도시 중의 하나였습니다. 16세기에는 스페인에서 레콩키스타 종료 이후 추방된 유대인들이 유입되어 한때 유대인 인구가 절반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19세기 말에는 철도, 전등, 전차가 도입되는 등 근대화되었으며 그리스와 발칸 국가들이 오스만 제국으로 독립한 20세기 초반까지도 테살로니키는 오스만 제국의 일부로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1908년 청년 트리큐당의 혁명이 테살로니키에서 발발했으며 터키에서 국부로 추앙받는 케말 아타투르크도 테살로니키에서 태어났습니다. 1912년 1차 발칸 전쟁 때 그리스군이 테살로니키를 점령하면서 결국 오스만 제국군의 항복을 받았고 그리스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1917년에는 대화재가 발생해서 도시의 중심부가 거의 다 타버렸고요. 이후 이곳에 아르데코와 아르누보 양식의 유럽풍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테살로니키 항구 근처에는 아름다운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요. 대부분 부자들의 별장이라고 합니다. 1923년 그리스 터키 인구 교환 때는 16만 명이 넘는 피난민을 받아들였습니다. 터키에서 살던 그리스인들이 터키와 가까운 테살로니키로 몰려들게 된 것이지요. 이들은 그리스 본토인들에게 차별을 받으면서 그리스 내전 당시에 반정부 세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는 이탈리아 왕국의 폭격을 받았으며 나치 독일에 점령되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에 많은 유태인들이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도시의 역사가 오래된 만큼 시내 곳곳에 유적지가 많은데요. 테살로니키 항구를 위한 요새인 백탑, 고대 로마 유적인 포럼, 갈레리우스 개선문과 로톤다 등이 있습니다. 테살로니키에는 터키 공화국 초대 대통령이자 터키 독립전쟁의 영웅인 아타투르크의 생가가 있습니다. 튀르키 영사관 바로 옆에 있는데요. 그리스 땅에 있는 튀르키의 양회지입니다. 1881년에 아타투르크가 이 집에서 태어나 자랐고 아타투르크 가족들은 1912년까지 이 집에서 거주하다가 테살로니키 함락 이후 추방되어 한동안 일반 가정집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튀르키예와 그리스가 우호 협정을 맺고 1933년에 테살로니키 시에서 이 집을 구입해 1937년에 아타투르크에게 선물했습니다. 아타투르크는 다른 터키인에 비해서 어려서부터 서구 근대 문물과 접촉하고 교육을 받을 기회를 준 고향 테살로니키의 국제적인 분위기를 깊이 사랑했고 이곳이 그리스로 넘어간 것을 큰 한으로 삼았습니다. 고향에 다시 오고 싶어 했지만 결국 뜻을 이루지 못했는데요. 이후 터키 정부가 아타투르크 여동생의 자문을 받아 이 집을 아타투르크가 살던 시절의 모습으로 복원해 박물관으로 열었습니다. 현재 이 집은 터키 소유로 터키 정부가 관할하고 있으며 테살로니키를 찾는 터키 관광객들은 거의 이 집을 들른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알았다면 테살로니키 갔을 때 아타투르크 생가도 들렀을 텐데 저희는 알지 못해서 가보지 못했습니다. 아타투르크 시절에 그리스와 터키 공화국은 서로 전쟁을 많이 치렀습니다. 그런데 아타투르크와 그의 그리스 측 라이벌이었던 베니젤로스 총리는 서로 깊이 존경하는 사이였습니다. 양쪽 모두 혼란스러운 오스만 제국 말기에 태어나 자국의 후진성을 한탄하며 반동적인 자국 내 종교 세력과 싸워야 했고 근대 민족 국가의 건설이라는 이데올로기 아래 혁명가이자 정치인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국가 대 국가라는 입장을 벗어나 개인 대 개인으로서는 충분히 동질감을 느낄만 했지요. 베니젤로스가 그리스 정계에서 몰락하는 30년대쯤에는 아예 두 나라 모두 인구 교환 등을 통해 형식적으로 분쟁거리를 청산한 이후 상호 평화 조약을 맺으면서 두 나라 정가에 한동안 화해의 무드가 감돌았습니다. 1934년에 베니젤로스는 노벨 평화상 후보로 아타투르크를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둘 다 근대 민족 국가로서 그리스와 터키의 성장을 지상 과제로 두면서도 장기적으로는 그리스와 아나톨리아는 역사적으로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는 운명 공동체로 다시 하나의 나라로 통합될 것이라는 믿음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서 그리스와 터키 간의 악 감정은 별개로
아타투르크를 비록 적이지만 훌륭한 지도자로 인정하고 그와 관련된 유물을 보존하게 했던 것이지요. 그리스 여행을 하다 보면 터키와 닮았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언어와 종교를 제외하면 문화적으로는 한나라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비슷한 점이 많았습니다. 로마 시대와 오스만 제국 시대를 한 나라로 살아왔기 때문에 서로의 문화가 섞일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하지만 그리스는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유럽에 최초로 기독교를 전파한 나라이고요. 터키는 세속 국가이기는 하지만 이슬람을 신봉하는 나라이지요. 19세기 이후 두 나라가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서로 반목이 깊어졌지만 문화는 상당히 비슷했습니다.